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든든한 텃밭길잡이 농사대장입니다. 자, 여러분 혹시 밭에 농약을 들이부어도 진딧물들이 줄어들지 않거나 어제까지 멀쩡하던 오이가 갑자기 시들시들 죽어가는 경험 해보셨죠? 보통 이럴 때 아유 올해는 날씨가 안 좋아서 그래, 혹은 농약이 독하지 않아서 그래 라고들 하십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건 사실 농약의 문제가 아니라 생태계의 원리를 잘 몰라서 발생하는 일입니다. 식물들도 사람처럼 자기들끼리 대화를 하고 서로를 지켜주기도 하면서 때로는 무시무시한 화학 무기를 내뿜어서 적을 물리치기도 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걸 전문 용어로 타감작용, 영어로는 알레로팟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이 신비로운 식물들의 세계를 이용을 해서 농약 없이도 병해충을 싹 잡는 기적의 농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야기할 주인공은요, 바로 고추와 상추입니다. 여러분, 고추 심으실 때 보통 고추만 쭉 심으시죠? 이게 바로 진딧물과 가루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식당을 차려주는 꼴입니다. 진딧물, 이 녀석들은 눈이 아주 좋습니다. 검은 비닐 멀칭 위에 초록색 고추잎이 딱 있으면 오호, 저기 맛집 있네 하고 달려듭니다. 그런데 여기서 고추 사이사이에 상추를 한번 심어보세요. 이게 어떤 효과가 있냐? 상추는 잎이 넓고 무성하죠. 이게 고추 주변을 감싸버리면 공중을 날아다니던 진딧물들이 고추의 형체를 제대로 못 찾습니다. 군대에서 쓰는 위장막을 치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걸 시각적 은폐라고 하는데요. 게다가 상추 특유의 그 쌉싸름한 향기 있죠. 이게 고추 냄새랑 섞여버리면 진딧물의 후각 시스템이 고장납니다. 실제 농촌진흥청과 학계 연구에 따르면요, 이렇게 고추와 상추를 같이 심었을 때 담배 가루이 같은 해충이 주 작물에 달라붙는 비율이 무려 69.7%나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거의 70%가 사라지는 거죠. 농약 한 방울 안 쓰고 말이죠. 심지어 상추는 진딧물에게 함정 역할도 합니다. 여기가 고추인 줄 알았지? 아니지롱 하고 해충을 유인을 해서 자기한테 묶어두는 것이죠. 그러는 동안 무당벌레나 꽃 등에 같은 우리 편 천적들이 몰려옵니다. 상추가 제공하는 꿀과 화분을 먹으러 온 천적들이 고추에 붙은 진딧물까지 싹 잡아먹는 것이죠. 연구 결과에 따르면요, 이렇게 혼작을 하면 천적의 숫자가 단일 재배할 때보다 7배 이상 늘어난다고 하니까 이건 안 할 이유가 없겠죠. 그 다음은요, 오이 농사 짓는 분들이라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날 정도로 무서운 병, 바로 덩굴 쪼긴병 이야기입니다. 이 병은 곰팡이가 뿌리를 통해 들어가서 물기를 꽉 막아버리는 병인데 한낮에 잎이 툭 처지다가 결국 죽어버리죠. 이건 땅속에 숨어있는 곰팡이 때문이라서 농약을 쳐도 잘 안 잡힙니다. 이럴 때 구원투수로 등판해야 하는 게 바로 파입니다. 대파나 양파, 마늘 같은 파속 식물들인데요. 여러분, 파는 단순히 맛있는 식재료가 아닙니다. 땅속의 사설 보안 업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이 옆에 파를 심으면 파의 뿌리에서 아주 특별한 물질들이 나옵니다. 이걸 먹고 자라는 플라보박테리움이라는 착한 세균들이 있습니다. 파가 이 세균들에게 야, 내가 맛있는 거 줄 테니까 우리 집 근처에 머물면서 나쁜 곰팡이 좀 막아줘 라고 계약을 맺는 것입니다. 실제로 오이와 파를 같이 심는 땅을 분석을 해보면 이 착한 세균들이 오이 뿌리까지 가서 딱 달라붙어서 보호막을 형성을 합니다. 마치 오이 뿌리에 철갑을 두르는 것과 똑같죠. 놀랍게도 중국 파를 오이랑 같이 심었을 때 덩굴 쪼긴병 발생률이 0%, 즉 완전히 사라졌다는 논문 결과도 있습니다. 이건 마법이 아니라 과학입니다. 만약 파를 같이 심기 어려운 상황이시라면 요즘 시중에 나온 백강균이나 작살나규 같은 미생물 제제를 활용을 해보세요. 이런 게 바로 제가 말씀드리는 친환경 대안입니다. 무조건 비싼 화학 살균제만 찾지 마시고 땅속 생태계를 먼저 살펴보시라는 것입니다. 잠시 쉬어가는 의미에서 말씀드리자면 지금까지 내용 유익하셨나요? 사실 이런 정보들이 다 논문 뒤져가면서 찾아낸 소중한 자료들입니다. 이런 알짜 정보들 놓치고 싶지 않으시다면 구독 꼭 부탁드립니다. 자, 마지막으로 메리골드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네요. 여러분, 밭 두 개 노랗고 주황색 꽃 핀 거 보셨죠? 그게 그냥 예쁘다라고 심은 게 아닙니다. 메리골드는 땅속의 무법자, 선충을 잡는 폭탄입니다. 선충은 뿌리에 혹을 만들어서 작물을 굶겨 죽이는 아주 지독지독한 녀석들입니다. 그런데 메리골드 뿌리에서는 알파터티니엘이라는 아주 독한 물질이 나옵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녀석이냐면요, 선충의 몸에는 아주 단단한 껍질이 있는데 이 물질은 그 껍질을 그냥 뚫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선충 체내에서 활성산소 폭탄을 터뜨립니다. 선충이 살려고 몸부림치면서 해독 효소를 뿜어내지만 메리골드가 뿜어내는 이 천연 독성 물질의 위력이 훨씬 더 강합니다. 시험 결과 이 물질이 단 2ppm만 있어도 선충의 100%가 사멸을 했습니다. 특히 참담기 같은 약초 농사 지으시는 분들 선충 때문에 고민이 많으시죠?
전년에도 메리골드를 먼저 심고 갈아엎은 다음에 농사를 지으면 선충의 밀도가 80% 이상 줄어듭니다. 이걸 바이오 훈증이라고 합니다. 땅을 천연가스로 소독을 하는 것이죠. 예쁜 꽃도 보고 땅속 벌레도 잡고 그야말로 일석이조 아닌가요? 자, 이제 오늘 배운 내용 깔끔하게 정리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고추 옆에 상추를 꼭 심으세요. 상추가 고추를 숨겨주고 진딧물을 유인을 해서 농약 없이도 해충을 70%까지 줄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오이를 심을 때는 파를 꼭 곁들이세요. 파의 뿌리에서 나오는 물질이 착한 세균을 모아서 오이의 천적인 덩굴 쪽인병을 완벽하게 막아줍니다. 세 번째, 선충이 걱정된다면 메리골드가 답입니다. 메리골드 뿌리에서 나오는 천연 살성충제는 땅속 깊은 곳까지 선충을 싹 쓸어버리는 강력한 무기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무조건 박멸보다는 생태계를 이용을 하세요. 천적이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려면 여러분이 잠든 사이에도 무당벌레와 꽃등해가 열심히 일해줄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 친환경 제재를 적극 활용을 하세요. 화학농약 대신 규조토, 백강균, 백신 같은 미생물 제재를 쓰면 건강한 먹거리를 생산할 수 있습니다. 저는 백강균이 함유된 통진삭 잎제를 밥 만들 때마다 혼용 살포를 하는데요. 아주 좋습니다. 구매 링크는 댓글에 남겨둘 테니까 참고하시고요.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더 궁금하신 점 있으면 댓글로 달아주세요. 제가 하나하나 확인하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든든한 텃밭길잡이 농사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